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길고도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책 한 권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려 12권이라는 방대한 분량 속에 담긴 인류의 마지막 시간들, 그 거대한 대서사시인 소설 Left Behind를 저만의 이야기로 풀어서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3만 피트 상공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 먼지 앉은 오래된 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는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셔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단순한 소설 그 이상으로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15년 전이네요. 2011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명인데 겨우 10살, 13살 정도 되는 한창 손이 많이 가고 예쁠 때였죠. 그때 제 삶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한 곳,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메시아닉주에 대해 공부하고 성경 속 예언들이 오늘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종말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너무나 간절했고 때로는 해외 선교지로 달려가 사역하기도 했고 하나님과 단둘이 깊어지는 시간을 위해 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금 유별나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국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를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룬 영화였는데 그 처음에 나오는 게 휴거였거든요. 그 충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원작 소설이 있었고 홍성사에서 막 마지막 12권째가 번역되어서 나왔던 시기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달려가 그 묵직한 책더미를 빌려왔습니다. 품에 안은 책에서 나던 그 새 종이 냄새. 그때 참 설레었죠. 그리고 곧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두근거림이 지금도 손끝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길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12권을 완독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랬어요.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휴거, 666, 바벨론, 짐승의 표 이런 막연하게 상상만 했던 그날 그 단어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마치 눈앞에 생중계처럼 펼쳐지는데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2026년입니다. 그때는 먼 미래처럼 느껴졌던 소설 속 풍경들이 이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잡힐 듯이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않나요? 휴거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견해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요.
하지만 학문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란의 한복판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그리스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증언입니다. 15년 전 도서관에서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압도적인 대서사시, 소설 Left Behind 시리즈를 이제 제 목소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시리즈는 원작의 깊이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매회 약 25분에서 30분 내외의 호흡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인 만큼 일상의 여유 속에서 라디오를 듣는 듯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영상을 처음 제작해 보는 것이라 편집이나 구성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서투른 점이 많습니다. 오직 이 작품이 가진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진짜 용기를 냈어요. 그렇게 시작했으니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공포를 이겨내는 경각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 이 책 시리즈에서는 3화까지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낭독하는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삽입될 수 있거든요. 그 영화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면 약간 생동감도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그 상업적 영화 말고 책의 의도와 깊은 뜻을 담은 진짜 영화입니다. 1편은 극장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기를 얻지 못해서 2편, 3편도 만들긴 했는데 그냥 비디오판으로 나왔대요. 저는 그 3편을 악착같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영화는 책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저 또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시작을 했으니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가슴 뛰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우리는 3만 피트 상공에 떠 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보잉 747기 안엔 엔진 소리만 들리는 이 고요한 기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인 제1권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런던으로 향하는 보잉 747기 비행기 조종실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조종관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베테랑 기장인 레이포드 스틸입니다. 그는 수만 피트 상공에서 거대한 기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전문가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아주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아이린이 입만 열면 종교 이야기, 특히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아주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충분히 괜찮다. 나는 내 실력으로 이 비행기를 조종하듯 내 삶도 내가 꽉 쥐고 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날 비행은 레이포드 스틸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모하고 있던 승무원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들의 생일 파티도 뒤로 한 채 이 비행기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포드 스틸은 이렇게 승무원 해티 더런과 딴 마음을 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가 구름 위를 날며 오만한 확신에 차 있던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전대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비행기에는 또 한 명의 운명적인 주인공이 타고 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천재 기자 벅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약 14개월 전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아주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전쟁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전격 침공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고 강력했던 하늘을 나는 적군들이 단숨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벅은 아주 차갑고 냉철한 지성인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끝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 앞에 그는 심한 갈등과 괴로움을 느끼며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절대자를 부정하는 냉소적인 기장 레이포드, 그리고 모든 것을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는 기자 벅. 이 두 사람이 지금 3만 피트 상공에서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를 향해 함께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요하던 조종실의 정막을 깨고 승무원 해티가 사색이 되어 뛰어 들어옵니다. 기장님, 기장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레이포드가 급히 객실로 나가보니 그곳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곳곳 어떤 이들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사람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구두, 끼고 있던 장신구들만 허물처럼 의자에 남겨져 있었어요. 특히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던 엄마의 자리에는 아기 옷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순결한 아이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비명과 통곡이 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레이포드의 머릿속엔 번개처럼 아내 아이린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설마 아내가 그토록 말하던 그 휴거인가?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운전자가 갑자기 사라진 차들이 엉키며 대형 사고가 속출했고 수술실에는 집도하던 의사가 증발하는 대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레이포드와 벅, 이 두 인물을 통해 이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마주하게 될 더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등장하는 묘령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